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교묘해졌고 사기를 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죠. 그들은 차 안에 이상한 봉투나 후드 위에 올려둔 다른 기이한 물건을 이용해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늦은 저녁이에요. 여러분은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그고 쇼핑하러 가요.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유리 와이퍼 중 하나에 셔츠를 감아놓은 걸 봐요.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앞유리에서 옷 조각을 빼려고 멈추지 마세요. 대신 가능한 빨리 차를 타서 몰고 떠나세요. 밝은 곳을 찾고 가급적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멈춰서 셔츠를 빼서 버리세요. 이것은 범죄자들이 홀로 있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 새로운 속임수예요. 셔츠나 다른 상당한 크기의 천 조각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게 하죠. 이러는 사이 그들은 여러분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쇼핑백이 있다면 트렁크도 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도둑에게 취약해지고 여러분이 빠르게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방을 차에 얼른 넣고 나중에 안전할 때 정리하세요. 등골이 훨씬 더 오싹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자동차에 돌아왔을 때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잠갔으니까 누군가가 침입했던 걸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보안을 기억하고 즉시 출발하세요. 그러고 나서 봉투를 열지 않고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에 뭔가 나쁜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호기심에 앞서 결국에 그걸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 차의 보안을 테스트해봤는데 미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당신의 차는 쉽게 침입이 가능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길 바라며 그 대가로 저희가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건 다행이니까 봉투는 버리고 메시지는 무시하세요.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걸 다시 하거나 심지어 더 나쁜 걸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보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거나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넷 위의 물병은 여러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표시예요. 앞유리 와이퍼에 끼인 옷처럼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의도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나 상대적으로 크고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려고 나오지 않고 바로 집으로 운전한다 해도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후드에 병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차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운전해가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위험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검사하거나 추적기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가서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폰을 주면 급하게 받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보세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면 요청을 좋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사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폰을 주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면 고장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진 속 이미지가 깨져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폰을 돌려주면 여러분이 폰을 망가뜨렸다고 몰아세워요. 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나오세요.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 문에 광고 전단, 신문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문간에서 종이 한 장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얇은 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물건들 중 하나를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둑들은 들어가기 쉬운 건물과 아파트에 표시를 해둬요. 결국 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당장 없애버리세요. 만약 전단지나 책갈피가 하루나 이틀 동안 문에 걸려 있다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물론 이게 진짜 광고 스티커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죠. 전단지 외에도 집이나 아파트 문에 숫자, 십자가 또는 다양한 기호와 같은 이상한 표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둑들이 침입하려는 집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림이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차려요. 이상하네요. 최근에 가득 채웠는데 말이죠.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에 가스 누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는 동안 강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물건들을 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게 하려고 고의로 여러분 차에서 연료를 빼낸 거죠.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집을 털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만약 최근에 연료를 분명히 주입했고 가스가 빠져나간 거라면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를 감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도둑들이 여러분을 집에서 유인해내기 위해 사고를 꾸밀지도 몰라요. 제발 속지 마세요. 만약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항상 119에 전화하는 게 좋아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침묵을 지키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만약 그게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집이 이제 도둑의 표적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택시에 탈 때는 항상 택시 미터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 내려서 다른 차를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미터기가 없으면 일반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현지인이 아니라면요. 주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견인 서비스를 불렀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왔고 운전기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적어도 바가지는 안 당할 거예요. 외진 곳에 발이 묶인 안타까운 운전자들을 이용하는 견인 업체도 있어요. 이 친절한 낯선 사람은 보통 요금의 2배를 지불할 때까지 여러분의 차를 인질로 삼을지도 몰라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도착한 견인차가 여러분이 부른 견인차인지 잘 모를 경우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번호판을 물어보세요. 주차 장소를 고를 때 여러분의 차보다 더 큰 차 옆에 대는 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여러분을 순식간에 차 옆에 있는 밴이나 트럭 뒤에 숨어있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의 대표라고 할 때 은행 직원들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여러분의 폰에 보내진 일회성 코드를 포함한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그걸 물어본다면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를 직접 거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거세요. 은행 카드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전자지갑으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 회사가 기프트카드, 바우처 또는 온라인 뱅킹 앱을 통해 다른 은행카드로 이체하라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해달라고 한다면 사기범이 떴다는 큰 위험 신호로 표시해두세요. 진짜 회사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으며 나중에 전자수표도 제공해 줄 거예요.